2026년 5월 5일 KBL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무대가 펼쳐집니다. 정규리그 5위 고양 소노, 그리고 정규리그 6위 부산 KCC, KBL 최초의 5, 6위가 맞붙게 되는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한쪽에는 정규리그 막판부터 믿을 수 없는 경기력으로 많은 팬들을 열광시킨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고, 다른 한쪽에는 부상으로 무너진 슈퍼팀이 봄이 되어서 하나둘씩 모여 비로소 자신들의 진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정현과 허온이라는 최고 가드들의 두뇌 싸움, 무명 선수 출신 감독과 슈퍼스타 출신 감독이라는 정반대의 사령탑. 모든 스토리가 매력적이지만 이번 챔피언 결정전은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이번 시리즈의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최준용, 케빈 캠바오, 봄동 초이, 최준용. 챔피언 결정전의 키는 필준용과 봄준용, 이 두 명의 손끝에 있습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리그 3위가 가능했던 서울 SK는 묘한 선택을 합니다. 더 까다로운 상대인 KCC를 피하기 위해 소노를 파트너로 낙점하듯 순위를 조종한 겁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고의 패배 논란까지 불거졌고, 소노는 졸지에 SK가 고른 만만한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소노 선수들의 가슴속 불을 지폈습니다. 손창한 감독과 선수들은 SK의 계산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칼을 갈았고, 고르기 잘했다는 SK의 오만이 잘못 골랐다는 공포로 바뀌는 순간 결과는 소노의 3전 전승 수입이었습니다. 많은 팬들도 소노에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을 얕본 상대를 정정당당한 실력을 무너뜨린 스포츠의 정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비겁한 계산 대신 뜨거운 심장을 선택한 소노의 농구는 그렇게 KBL 역사의 가장 통쾌한 복수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강 플레이오프에서 정규리그 1위이자 디펜딩 챔피언 창원 LG를 꺾고 챔피언 결정전에 선착합니다. 6강에서 복수의 도끼로 꼼수를 응징했다면 4강에서는 순수 실력으로 최강팀을 압도하며 언더독의 반란을 완성했습니다. 부산 KCC는 시즌 전 우승 후보 1순위라는 평가가 무색할 만큼 힘겹게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정규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 슈퍼팀의 이름이 너무 어울리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한 명이 부상에서 복귀하면 다른 한 명이 다치는 부상 도미노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슈퍼팀 전원이 동시에 가동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결국 KCC는 정규리그를 완전체 전력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내고, 모든 선수가 복귀하는 플레이오프 시점에 폭발하는 독특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6강에서 원주 DB를 3연승으로 격파했고, 4강에서는 정규리그 2위 안양 정관장을 3승 1패로 제압했습니다. 역사상 최초 정규리그 6위의 챔피언 등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슈퍼팀의 모습은 이 챔피언 결정전이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이번 챔피언 결정전의 진정한 키플레이어 케빈 캠바오와 최준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케빈 캠바오는 정규리그 54경기에서 평균 15.3점, 6.5리바운드 기록하며 팀의 첫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신인왕도 캠바오의 몫이었습니다. 필준용이라는 별명은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좋고 신장과 포지션 대비 남다른 시야와 감각적인 패스를 갖춘 모습이 최준용과 비슷하다는 평가에서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건 야투 효율과 득점 능력은 캠바오 쪽이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빅맨을 봤을 정도의 파워를 갖췄고, 긴 윙스팬,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KBL의 2번부터 4번까지 모든 포지션을 수비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캠바오는 소노의 농구를 정의하는 축입니다. 손창한 감독이 정착시킨 템포 푸시, 속공, 3점, 스페이싱이라는 색깔 안에서 그는 앞선의 수비 압박과 스위치 디펜스의 핵심이자 트랜지션의 중심입니다. 이정현이 메인 핸들러로 상대를 무너뜨리면 캠바오는 두 번째 핸들러로 코트를 흔들고 트레일러와 코너 3점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는 상대가 키가 크면 스피드로, 상대가 빠르면 사이즈로 공략합니다. 그래서 캠바오는 현대농구가 요구하는 스페이싱 농구의 완벽한 표본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클러치 멘탈리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볼을 요구하는 눈빛과 자신감은 캠바오가 팀을 이끄는 진정한 코어임을 증명했습니다. 최준용이 이번 시즌 코트에 선 시간은 처참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정규리그 22경기 출전, 그것도 평균 출전 시간 24분 2초. 시즌 초 종아리 부상으로 빠졌고 무릎 부상으로 또 빠졌습니다. 약 3개월 만에 코트에 들어왔을 땐 4쿼터 5분 29초를 뛰며
4리바운드 1어시스트를 기록한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봄이 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플레이오프 통산 31경기 25승 6패 승률 80.6%.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강과 4강 플레이오프에서 평균 20.3점, 8.6리바운드를 기록했고 4강 3차전에서는 29점, 6리바운드, 6어시스트, 4쿼터에 3점 슛 2개와 경기의 쐐기를 박는 클러치 순간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는 KCC의 공격 시작점이자 해결사입니다. 허운의 지시에 따라 허운과 송교창 그리고 숀롱이 갈고리처럼 코트를 펼치고 그때 최준용은 그 모든 흐름의 결정자가 됩니다. 4강에서 그가 뛰지 않은 시간에 KCC의 공격 효율이 급락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그는 팀의 시스템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최준용은 페인트 존에서 힘으로 제압하고 미드포스트에서 절제된 공격으로 상대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수비에서의 도움 수비와 리바운드 장악력은 KCC의 수비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축입니다. 게다가 KBL에는 농담 같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짝수 해해 열리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최준용을 보유한 팀은 우승한다는 징크스. 2026년은 짝수 해이고 최준용은 KCC에 있습니다. 손호의 손창한 감독은 현대농구의 트렌드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현을 메인 핸들러, 캔바워를 보조 핸들러로 두고 5명 모두 외곽에 펼치는 5아웃 스페이싱을 즐깁니다. 에이던 나이트는 림 러너이자 하이포스트 패서로 활용되고 그 위로 이정현과 캔바워의 픽앤롤, 픽앤팝 그리고 코너 3점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수비 리바운드를 잡는 순간 캔바워가 코트를 길게 가르고 이정현이 풀스피드로 따라붙는 트랜지션은 4강 LG전을 결정지은 무기였습니다. 캔바워는 코너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스페이서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핸들러로서 픽앤롤 후에 롤링이나 팝아웃 또 도움 수비가 오면 즉각적인 킥아웃 패스로 오픈 슈터를 찾아냅니다. 손의 공격은 캔버가 볼을 잡는 순간 시작될 때가 많고 그의 시야와 패스 판단이 팀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KBL의 2번에서 4번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캔바오의 긴 팔과 빠른 발은 최준용의 미스매치를 미스매치가 아니게 만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동시에 공격에선 KCC의 숀롱을 외곽으로 끌어내며 페인트 존을 비우는 작업을 맡아야 합니다. KCC 이상민 감독은 수비 리바운드나 공을 뺏은 후 3초 이내에 공격을 마무리하는 빠른 템포를 추구합니다. 이 전술의 핵심은 수비에서의 압박과 리바운드 장악,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빅맨의 능력입니다. 최준용은 수비 리바운드 후 곧바로 코트를 가로지르는 롱패스의 출발점이 되고 하프코트 공격에서는 하이포스트에서의 핸드오프와 스크린으로 볼 핸들러의 돌파 루트를 열어줍니다. 최준용, 허웅, 허훈, 송교창, 숀롱으로 구성된 선발은 건강할 경우 KBL 역사상 최강의 슈퍼팀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미스매치를 잘 활용합니다. 허훈이 픽앤롤로 상대 빅맨을 끌어내고 그 순간 최준용은 스위치된 작은 선수를 포스트업으로 또는 송교창과의 핸드오프로 페인트존을 공략합니다. 4쿼터 클러치 타임에는 최준용에게 최대한 많은 공을 주고 그가 직접 결정짓습니다. KCC의 수비 체계 안에서 최준용은 골밑의 림 프로텍터이자 캔바오의 3점 슛을 방해하는 클로저 역할을 겸해야 합니다. 그가 페인트 존을 지키는 순간 KCC의 외곽 수비수들은 소너의 슈터들을 더 과감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최준용의 역할은 더 무겁습니다. 그는 살아남아야 하고 4쿼터까지 코트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의 가장 큰 적은 캔바오가 아니라 자신의 무릎입니다. 최준용이 시리즈 끝까지 버텨낼 수 있다면 그의 손으로 이 시리즈를 직접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번 챔피언 결정전은 농구 그 자체보다 사람의 이야기에 더 가깝습니다. 통산 20득점의 무명 선수 출신 감독이 국내에서 가장 현대적인 농구를 하며 팬들과 구단 모두에게 신뢰를 얻었고 영구 결번의 슈퍼스타 감독은 본인의 경험을 빗대어 지금의 상황을 인과응보라고 웃어넘기며 스타 선수들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온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닮고 싶었던 한국의 한 선수를 넘으려고 하고 있고 롤모델인 그 선수는 봄에 다시 한번 자신의 별명을 되찾기 위해 무릎의 통증을 참고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손창한 감독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도전자라고. 이상민 감독은 말했습니다. KCC를 다시 한번 우승시키는 것이 내 농구 인생 마지막 목표라고. 팀과 자신 모두 언더독 신화에 쓰려는 감독과 원클럽 트리플 챔프를 달성하려는 감독.
그리고 그 사이에 캔바와 최준용이 서 있습니다. 5위와 6위의 KBL 최초의 챔피언 결정전. 여러분의 예상은 필준용입니까? 봄준용입니까?